안녕하십니까? 암호 기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영상을 준비한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암호 기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랜섬웨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랜섬웨어란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랜섬웨어는 2005년 사람들이 윈도우 XP를 사용하던 꽤 오래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여 2013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 PC는 물론 보안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생각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까지 그 공격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우리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이들 속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랜섬웨어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암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으면 7개의 영상을 찍게 될 예정인데 초반에는 암호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후반에는 앞서 소개한 랜섬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 기법의 개념과 그 종류, 그리고 암호의 역사 중에서 근대, 2차 세계대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 기법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기법이란 정보의 보안을 위해 평문을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암호문을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원리나 수단, 방법 등을 다루는 기술 또는 학문 분야를 의미하며 컴퓨터 보안에서 송신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의 원리나 수단 또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비롯해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의 시초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의 스키탈레 암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키탈레란 그리스어로 막대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스키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군사 암호는 특정 길이와 두께의 원통형 막대에 종이띠를 나선형으로 감고 암호문을 작성한 뒤 종이띠를 풀어 무의미한 글자나 적에게 혼선을 줄 만한 내용을 적는 방식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원래 문장 사이에 무의미한 글자를 넣거나 글자를 거꾸로 쓰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이외에 고대에 쓰인 암호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카이사르 암호가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시저 암호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다만 카이사르보다 앞서서 이를 사용한 사람들도 존재했으며 단지 카이사르가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 암호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수에 대응한 후 무작위의 숫자를 키로 정해 그만큼 알파벳을 암호 앞이나 뒤로 미는 방식으로 암호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2라면 A를 C로, B를 D로 바꾸는 것처럼 D를 밀 수도 있고 아니면 A를 Y로, B를 Z로 미는 것처럼 앞으로 밀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가 유용했던 이유는 적들이 알파벳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들이 알파벳을 이용했다면 알파벳이 사용되는 빈도수를 파악해 키를 해독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E, I, O, U와 같은 모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X나 Z 같은 알파벳은 보통 쓰이지 않으니까요. 알파벳을 알고 있을 때 충분히 시간을 들인다면 암호를 해독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자가 다른 하나의 문자에 대응되는 암호를 단일치한 암호라고 하며 이러한 암호의 해독법을 빈도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빈도분석법의 개발은 아랍권의 알-킨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빈도분석법의 바탕이 되는 통계학과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당시 아랍권에서 그만큼 발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종교계의 폭로로 인해 암흑시대를 겪으면서 학문적 성장이 침체되었던 중세 유럽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비제네르 암호를 비롯해 어느 정도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제네르 암호는 다중문자
암호의 일종으로 하나의 알파벳이 다른 하나의 알파벳에 대응되던 카이사르 암호와는 달리 하나의 문자가 다른 모든 알파벳에 대응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호화하고자 하는 평문을 쓴 후 평문 위에 키를 반복해서 씁니다. 여기서는 ASDF가 쓰였습니다. 이 다음에 한 알파벳이 다른 알파벳과 만났을 때 어떤 알파벳으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표를 이용해서 평문의 알파벳을 모두 치환해주면 암호화가 끝나게 됩니다. 카이사르 암호보다는 확실히 보안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키워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암호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분석해 그 길이를 알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해석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에 쓰인 암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쓰인 암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두 암호 모두 독일군의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ADFGVX라는 이름에 쉽고 간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하는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암호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ADFGVX를 대응시키고 이 축이 만들어내는 36개의 칸에 36개의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V가 없었지만 이후에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했으며 이 6개의 알파벳을 선택한 이유는 모스부호로 처리했을 때 청각적으로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알파벳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비제네르 암호보다 암호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적게 소모되면 물론 익히기도 쉬웠으며 단순 계산상으로는 36팩토리얼, 대략 3.72 곱하기 10의 41 제곱에 해당하는 가지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꿀릴 데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았다면 독일군이 파리를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프랑스의 암호 해독가 조르주 팽뱅이라는 사람이 이를 해독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애니그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상업용으로 쓰이던 기계식 암호 타자기 중 하나였으나 독일군이 회전자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군용으로 개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도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애니그마는 입력 키보드, 입력촉 램프보드, 회전자, 반사판, 플러그 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키보드를 눌러 신호를 입력하면 애니그마가 플러그 보드를 이용해 두 글자의 신호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결되어 있고 C와 D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시다. 입력 키보드에 A를 입력하면 회전자로 신호가 들어가기 전에 B로 이동한 뒤 회전자에서 B가 연결된 전선으로 암호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입력된 신호가 회전자에 도달하면 인접한 3개의 회전자를 통해 암호화되며 각각의 회전자는 하나의 글자를 다른 글자로 치환합니다. 또한 반사판은 26개의 알파벳을 13쌍으로 묶어 들어온 신호를 다른 글자의 배전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램프 보드로 신호를 받을 때 암호화된 신호가 C라면 C에서 D로 옮겨가 신호로 D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램프 보드의 D키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암호화 과정마저 복잡한 애니그마는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 인물인 앨런 튜링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해독되었으며 애니그마가 해독되었다는 사실을 나치 독일 지도부가 안 것은 니른베르크 재판 후 교수형 집행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암호 기법의 개념과 근대까지의 암호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에 와서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 타원곡선 암호, 양자 암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